2024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15,200명의 부자들이 중국 국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한 현금 자산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로 유명한 헨리 앤 파트너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탈출한 나라 1위가 중국입니다. 2위인 영국이 9,500명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자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은 도대체 왜 자기가 나고 자란 국가를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이주국 1등은 아랍에미리트로 무려 6,700명이 이주했습니다. 왜 UAE인지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등은 미국으로 약 3,800명, 3등은 싱가포르 3,500명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가 배를 버리면 그 배는 곧 침몰한다. 진짜 위험이 닥치면 아는 사람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재벌들이 먼저 달러를 빼돌렸었죠. 서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할 때 그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자기 자산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축적한 막대한 부를 그대로 이주 국가로 조용히 옮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부자 연구기관인 후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행에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이상을 예치한 부자 중 3분의 2가 이미 이민을 갔거나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부자들이 이렇게 도망치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 부자들이 국가를 등지고 이민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분이 아닙니다. 돈 냄새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중국 부자들이 현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불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통제 강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중국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언제 공산당에 의해 압류되거나 통제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13,500명이 떠났고 2024년에는 15,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자들의 탈출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쥐들이 하나둘 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때로 몰려서 뛰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은 개인이 연간 해외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5만 달,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입니다. 하루 송금 한도도 5만 달러로 묶여 있습니다. 5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 원을 가진 부자들이 어떻게 막대한 재산을 해외로 빼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가족과 친지의 명의를 빌리는 겁니다. 10명의 명의를 사용하면 50만 달러, 약 7억 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자녀 둘, 그리고 양가 부모까지 동원하면 30만 달러는 거뜬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증빙만 있으면 5만 달러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부동산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논란이 컸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인 11,346명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매수의 65%로 타국 대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2025년 3월에는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7천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현금으로 사들이니 역차별 논란이 거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차후에 이 내용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유하는 방법입니다. 중국 본토와 다른 금융 시스템을 가진 특별 행정구를 거쳐 우회적으로 자금을 빼냅니다.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회색 지대입니다. 네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 명목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하면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돈부터 빼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이지만 지하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내 지하 금융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수수료는 비싸지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자금을 은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당국도 이런 자금 유출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빠져나간 뒤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 부자들은 조국을 버리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붕괴입니다. 중국 부자들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헝다그룹이 4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습니다. 비구이 위안, 완다그룹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터뜨렸습니다. 공동부유 정책 아래 부자들의 재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30에서 40% 폭락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당의 통제 강화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됐습니다. 2020년 마윈의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3조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중국 최고 부자였던 마윈은 거의 1년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거인 텐센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적 아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게임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교육 산업도 하루아침에 비영리화됐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한 기업들이 일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재산을 몰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법보다 당이 우선입니다. 재산권 보호 같은 건 애초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중국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중국 당국이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저가의 제조업은 베트남과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또한 차게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재, 기술 봉쇄, 무역 전쟁, 중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며 부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UAE일까요?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이해가 가지만 아랍에미리트가 1위라는 건 꽤 의외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라는 세금이 없습니다. UAE는 소득세가 0%입니다. 법인세도 최근까지 0%였습니다. 2023년부터 법인세 9%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상속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내버리고 나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하겠죠. 이 나라의 비자 정책 또한 매력적입니다. UAE는 2018년부터 장기 체류 비자 제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동산을 200만 디르함, 우리 돈 약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골든 비자를 줍니다. 10년 거주 비자입니다. 갱신도 쉽고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UAE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우호적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중립지대라는 것도 큰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현재 두바이는 이미 국제금융허브로 불리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오는 자재들을 위한 교육시설도 훌륭하고 미국과 다르게 치안도 안전합니다. 부자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UAE는 금융정보 공개에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돈의 출처를 캐묻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보장됩니다.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은 부자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매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인의 두바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UAE가 중국 부자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탈출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몇 명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돈, 기술, 네트워크가 모두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중국 정부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 내린 조치는 출국 금지 명단입니다. 중국에는 한제 출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겁니다. 기업인, 투자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대거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가서야 출국이 막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전 통보도 없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출국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자산가와 기업인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탈세 조사 중 경제 범죄 혐의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여권 압수도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서 기업인들의 여권이 갑자기 회수됐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IT 기업 대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회사 실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가족 여행도 다 취소됐어요. 외환 통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연간 해외 송금 한도 5만 달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모든 해외 송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수상한 패턴을 잡아냅니다. 가족 명의 분산 송금도 적발됩니다. 부동산 투자 명목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증빙 서류를 10가지 넘게 요구합니다. 해외 법인 설립 심사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사실상 돈을 못 빼가게 옥죄는 겁니다. 심지어 지하은행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지하금융조직 1,200개가 적발됐습니다. 총 거래액이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4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금 유출을 막으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길을 찾아냅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하거나 암호화폐를 이용하거나 무역 대금으로 위장했습니다. 심지어 골동품이나 명품으로 자산을 바꿔 밀반출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제가 강해질수록 부자들이 더 빨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지금 안 나가면 영영 못 나간다는 공포가 강하게 퍼졌습니다. 2023년 탈출자가 13,50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15,200명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통제를 더 강하게 하면 부자들이 더 빨리 도망가고, 그렇다고 통제를 풀면 공산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립니다.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은 부자들을 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부자들의 탈출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몇 명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돈, 기술, 네트워크가 모두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의 대탈출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국 인구에 비해 15,000명이라는 작은 숫자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첫 번째 타격은 자본 유출입니다. 헨리 파트너스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을 떠난 부자 15,200명이 가져간 자산 규모는 대략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공식 통계에 잡힌 것만 계산한 겁니다. 지하 경로로 빠져나간 돈까지 합치면 그 몇 배는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중국 경제 내에서 순환하지 않고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중국에 있었다면
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이 UAE와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로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이 소멸합니다. 떠나는 부자들 중 상당수가 성공한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혁신이 중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기업가들의 의욕 상실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선배들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해외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열심히 사업하려 하겠습니까? 열심히 벌어봤자 당에 빼앗긴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창업 열기가 식고 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떠날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가족을 데려가게 되고 그 자녀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중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중국은 미래 세대의 인재마저 잃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소비의 큰 손이기도 합니다. 명품, 고급 부동산,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시장에서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이들이 떠나버리면 고급 소비 시장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명품 시장이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중국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탈출은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빠져나간다는 건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가 퍼지면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집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부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요즘 유행하는 런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 런은 한자로 매끄럽다, 부드럽다는 뜻의 윤입니다. 이 발음을 영어처럼 그대로 차용해서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도망치다, 빠져나가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런해야 해. 런 준비 끝났어? 이런 대화가 SNS에 넘쳐납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정보에 익숙한 IT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회계사,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이민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중국 중산층의 해외 이민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이민 컨설팅 업체에 중국인 문의가 2023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학을 빌미로 떠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중산층까지 떠날까요? 이들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중국 당국이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폭락했고 저축 또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게다가 공산당의 통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 언론 탄압, 사상 교육,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떠나자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떠나면 돈이 빠져나가지만 젊은이가 떠나면 미래가 사라집니다. 이들은 중국의 교육, 기술, 혁신을 책임질 세대입니다. 이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과 미래의 인재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들고 나가고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떠납니다. 중국에 남는 건 텅 빈 부동산과 늙어가는 인구뿐입니다. 중국 부자 15,200명의 탈출. 겉으로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TV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 붕괴로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산당의 통제 강화로 재산권이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UAE가 새로운 안식처가 됐습니다. 세금 없고 비자도 쉽고 중국 정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중국 부자들에게는 그저 천국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6,700명이 UAE로 떠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여권 압수, 외환 통제, 온갖 수단을 동원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빠져나갔고 통제가 강해질수록 더 빨리 도망가기 위해 수를 썼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과 미래의 인재입니다. 부자들이 떠나면서 20조 원의 국부가 유출되었지만 더 큰 건 기업가들이 사라지면서 혁신이 더뎌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빠져나간다는 건 중국 내부의 구적 위기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부자들의 선택이 세계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UAE는 새로운 자본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중국은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중국 부자들의 탈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국의 이런 현상이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고견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